복잡한 기술의 핵심을 알기 쉽게 파헤쳐드립니다. 자, 오늘은 반도체 제조 공정의 가장 치열한 기술 경쟁, 그 한복판으로 저와 함께 바로 들어가 보시죠. 여러분 손에 들고 있는 스마트폰, 매년 더 빨라지고 더 똑똑해지잖아요? 그런데 대체 어떻게 이게 가능한 걸까요? 엔지니어들은 이 끝없는 성능 향상 요구를 어떻게 해결하고 있을까요?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과정이 오늘날 반도체 산업 전체를 움직이는 거대한 엔진입니다. 네, 그 해답은 의외로 간단했습니다. 옆으로 넓히는 게 한계에 부딪히자 위로 쌓아올리기 시작한 거죠. 마치 땅이 부족한 도시에 초고층 빌딩을 짓는 것처럼요. 기술자들은 이렇게 칩을 아파트처럼 수직으로 쌓는 3D 적층 기술, 이른바 실리콘 마철루를 만들어냈습니다. 자,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높은 빌딩을 지어도 층과 층을 오가는 엘리베이터가 없으면 아무 소용없겠죠? 반도체 세상에서도 똑같습니다. 이 엘리베이터 역할을 하는 아주 중요한 통로가 필요한데 이게 바로 실리콘 관통 전극, 우리가 보통 TSV라고 부르는 기술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 엘리베이터 통로를 만드는 게 정말 보통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상상해 보세요. 우리 머리카락보다도 훨씬 얇은 구멍을 그것도 수백만 개나 단 하나의 오차도 없이 완벽한 수직으로 뚫어야 하거든요. 바로 이 엄청나게 어려운 과제를 두고 오늘의 두 주인공, 두 기술의 치열한 대결이 시작됩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선수부터 한번 만나볼까요? 그 이름은 바로 보쉬 공정. 경이로운 수준의 정밀함으로 이 분야를 평정한, 정밀함의 건축과라고 할 수 있겠네요. 이 기술의 역사는 꽤 깊어요. 1994년에 독일의 그 유명한 자동차 부품 회사 보쉬에서 특허를 낸 기술이거든요. 그러니까 벌써 수십 년 동안 갈고 닦으면서 이제는 이 업계의 표준, 교과서 같은 존재가 된 거죠. 정식 명칭은 좀 어렵습니다. 깊은 반응성 이온 식각. 그래서 다들 줄여서 그냥 DRE라고 부릅니다. 이름에서 딱 감이 오시죠? 플라즈마라는 걸 이용해서 실리콘을 아주 깊고 또 아주 가파르게 말 그대로 깎아내는 기술인 겁니다. 이 보쉬 공정이 작동하는 방식을 보면 정말 기가 막히게 똑똑합니다. 그냥 무식하게 파는 게 아니고요. 식각, 그러니까 파내는 단계와 보호, 즉 벽을 코팅하는 단계를 눈 깜짝할 사이에 수만 번 반복하는 거죠. 한 삽 파고 벽면 코팅하고 또 한 삽 하고 벽면 코팅하고 이 번개 같은 반복 작업을 통해서 거의 완벽에 가까운 수직 터널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럼 장점이 뭐냐? 확실하죠? 첫째, 아주 좁고 깊은 구멍. 이걸 전문 용어로 종횡비가 높다고 하는데 여기에 정말 탁월해요. 둘째, 그렇게 파낸 구멍의 벽면이 거의 완벽한 수직이라는 거. 그리고 아마 이게 가장 결정적인 장점일 텐데 웨이퍼 한 장에 있는 수백만 개의 구멍을 단 한 번의 공정으로 전부 뚫어버린다는 겁니다. 대량 생산에 있어서는 이게 정말 어마어마한 거죠. 하지만 세상에 완벽한 기술은 없겠죠. 아까 말씀드린 그 파고 보호하고를 반복하는 과정 때문에 어쩔 수 없는 흔적이 남아요. 바로 이 스캘럽이라는 건데요. 구멍 벽면을 자세히 보면 마치 조개 껍데기처럼 미세하게 물결 무늬가 생기는 겁니다. 이게 아주 미세하긴 하지만 나중에 칩의 성능을 떨어뜨리는 원인이 되기도 하거든요. 이게 바로 보쉬 공정의 아킬레스건인 셈이죠. 자, 정밀함의 건축과 보쉬 공정은 잘 봤고요. 이제 두 번째 선수를 만나볼 시간입니다. 이 선수는 접근법이 완전히 달라요. 훨씬 더 직설적이고 화끈하죠. 바로 민첩한 저격수 레이저 드릴링입니다. 레이저 드릴링은 화학 반응 이런 거 없습니다. 아주 단순하고 강력해요. 그냥 엄청나게 강력한 에너지의 레이저 빔을 한 점에 딱 쏴서 그 부분의 물질을 순식간에 녹여서 증발시켜버리는 그런 방식입니다. 말 그대로 태워서 없애버리는 거죠. 이 기술의 가장 큰 매력은 바로 유연성입니다. DRI처럼 복잡한 설계도, 그러니까 마스크 같은 게 전혀 필요 없어요. 그냥 컴퓨터로 여기 뚫어 하고 좌표만 찍어주면 레이저가 알아서 거기를 쏴주는 거죠. 진짜 펜으로 종이에 점 찍듯이 말이에요. 그래서 직접 묘화 공정이라고도 부릅니다. 자, 그러니까 장점이 딱 보이죠? 일단 공정이 엄청 간단하고 그래서 초기 비용도 싸게 먹힙니다. 마스크가 필요 없으니 굉장히 유연하고요. 게다가 실리콘만 되는 게 아니라 금속이든 유리든 소재를 가리지 않아요.
그래서 막 대량으로 찍어내기 전에 테스트용으로 만들어보는 시제품이라던가 여러 종류를 조금씩 만들어야 할 때 아주 빛을 발하는 기술입니다. 하지만 단점도 아주 치명적입니다. 일단 엄청난 열을 쓰잖아요. 그래서 구멍 주변이 열 때문에 손상을 입는 열 영향부라는 게 생겨요. 미세한 균열이 생길 수도 있고 찌꺼기가 남기도 하고요. 품질 면에서 좀 아쉬운 거죠. 그리고 이게 가장 큰 문제인데 구멍을 한 번에 딱 하나씩밖에 못 뚫어요. 하나 뚫고 옆으로 옮겨서 또 하나 뚫고 이런 식이니까 대량 생산을 해야 한다? 이건 뭐 속도가 너무 느려서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좋습니다. 두 선수의 프로필은 다 살펴봤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링 위에 올려서 누가 더 나은지 한번 정면으로 비교해 보겠습니다. 드리에 대 레이저, 이제 시작합니다. 이 두 기술의 대결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정교한 화학과 압도적인 물리력의 싸움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는 아주 섬세한 조각칼로 조심스럽게 파내는 방식이고 다른 하나는 그냥 강력한 레이저라는 망치로 내리쳐서 뚫어버리는 방식인 거죠. 자, 이 표를 한번 보세요. 두 기술의 차이가 정말 극명하게 드러나죠? 속도를 보면 DRE는 웨이퍼 전체를 한 번에 하니까 빠름, 레이저는 하나씩 하니까 느림. 품질은 어떻습니까? DRE는 수직도가 뛰어나서 매우 높음, 레이저는 열 손상 때문에 보통이죠. 그러니까 대량 생산용 HBM 같은 데는 당연히 DRE가 쓰이고 시제품이나 특수 소재에는 레이저가 쓰이는 용도가 완전히 갈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 그래프, 이게 아마 모든 걸 말해줄 겁니다. 대량 생산, 그러니까 처리량을 보면요. 웨이퍼 전체를 한 번에 해치우는 DRE와 구멍 하나씩 뚫고 있는 레이저. 이건 뭐 비교를 하는 게 의미가 없을 정도의 압도적인 차이죠. 그럼 이제 결론을 내릴 시간입니다. 이 치열한 대결을 거쳐 오늘날 최첨단 3D 칩을 만드는 데 있어서 진정한 챔피언은 과연 누구일까요? 맨 처음으로 돌아가서 생각해 봅시다. HBM 메모리처럼 수만 개, 아니 수십만 개의 완벽하게 수직인 구멍을 아주 빠르고 또 아주 정확하게 뚫어야 하는 상황. 이런 상황이라면 사실 고민할 필요도 없죠. 승자는 명확합니다. 네. 바로 이 문장이 모든 걸 요약해 줍니다. 완벽한 수직도와 대량 생산이 필요하다? 그럼 무조건 DRI. 아니다. 공정이 좀 단순하고 다양한 재료에 쓰는 유연성이 중요하다? 그럼 레이저 드릴링. 결국 각자의 역할과 무대가 정해져 있는 셈입니다. 그래서 최종 결론은 이겁니다. 오늘날 HBM처럼 가장 까다로운 최첨단 반도체의 TSV 분야에서는 DRE가 그야말로 압도적인 챔피언입니다. 물론 레이저도 유리기판 같은 틈새 시장에서는 아주 잘 활약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 거대한 실리콘 마철로의 핵심 골조 공사는 여전히 DRE가 꽉 잡고 있다는 거죠.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져보고 싶어요. 앞으로 반도체는 지금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훨씬 더 미세하고 복잡해질 텐데 과연 스케일업이라는 이 고질적인 약점을 가진 DRE가 미래에도 계속해서 왕자를 지킬 수 있을까요? 어쩌면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이 기술 경쟁의 다음 라운드를 알리는 공은 이미 울렸을지도 모릅니다.